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승부식 19회차에 들어온 K리그 1 6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축구 승무패에 K리그 경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 결과가 괜찮아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중에 펼쳐지는 K리그도 프로토 분석을 해줬으면 하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주중에 펼쳐지는 K리그 1 6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살롱의 모든 축구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동영상 시청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축구 승무패나 프로토 분석에 있어서 해당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풋볼살롱의 최종픽과 더불어서 살롱 코멘트에 제가 상세하게 분석 내용까지 적어드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을 세이브하고 싶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풋볼살롱의 네이버 카페에는 프로토뿐만 아니라 축구 승무패와 관련해서 내공이 상당하신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자료와 픽 정보들을 활발하게 공유 및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자료를 네이버 카페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 승부식 19회차에 들어온 K리그 1 수요일 3경기의 첫 번째 매치업은 대구와 광주의 경기입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76번부터 78번까지 들어와 있는데 대구의 -1 핸디패와 독식픽으로는 광주의 일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대구는 인천 원정에서 1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인천을 상대로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여준 대구인데 원래 세트피스도 강점이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공 상황에서 세징야를 앞세운 빠른 역습 카운터 축구를 구사하는 팀인데 김대원 같은 선수들이 이적을 하면서 역습 기동력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됐습니다. 최전방 원톱 부재로 인해서 세징야 선수의 위력이 반감이 된 것도 대구의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는 요소인데 에드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 중에 있고 대안 선수는 홍콩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를 받쳐줄 수 있는 최전방 공격 자원의 부재가 뼈아프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수와 공격수 모두 볼 수 있는 김진혁 선수가 공격수로 나설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병근 감독 대행이 김진혁 선수를 아예 선발로 공격수로 기용을 한다면 세징야 선수의 움직임이 초반부터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김진혁 선수를 수비수로 선발 출전을 시키고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공격수로 올리는 패턴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구성윤 골키퍼가 입대를 한 이후에 골문을 지키고 있는 최영훈 선수라고 골키퍼가 있는데 이 최영훈 선수의 선방 능력이 구성윤 선수보다는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용병인 세르지뉴 선수가 데뷔전을 치르긴 했는데 아직까지 팀에 녹아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를 상대하는 광주는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아쉽게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개막 후에 2연패를 당한 광주이긴 해도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광주의 윤보상 골키퍼가 선방 능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김원식과 이찬동이라는 파이터 유형의 두 수비형 미드필더가 구축하는 3선 라인이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는 플레이메이커 김종우 선수도 울산전에서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대구전에서도 활약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가장 큰 호재로는 지금 대구전에 펠리페 선수가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김호영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대구 원정에 동행을 한다고
인터뷰를 했고 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후반에 조커로는 투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광주가 경기력 자체는 좋은데 최전방에 펠리페 선수가 없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된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원정 경기라고는 하나 충분히 펠리페를 앞세워서 광주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특유의 빠른 전환과 템포, 카운터 어택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에드가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대한 선수가 이적으로 빠지면서 세징야가 독박 공격을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나마 수비수 김진혁이 공격수로 활약이 가능한데 공격수 포지션에서 오히려 제 몫을 해주면서 꾸역꾸역 공격을 지탱하는 느낌입니다. 용병인 세르지뉴가 데뷔전을 치르긴 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고 김대원 선수도 이적을 했고 정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 문제로 인해서 구단과 갈등이 있습니다. 류재문 선수 역시 전북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젊은 기동력이 빠져나갔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반면에 광주는 윤보상 골키퍼를 필두로 한 수비가 조직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찬동, 김원식을 축으로 한 중원 밸런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비록 개막 후에 2연패를 당하긴 했는데 모두 한 골 차 석패였고 더욱이 대구 원정에서는 공격수 펠리페 선수가 동행을 하기 때문에 부족했던 최전방 골 결정력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펠리페가 투입이 된다면 발빠른 엄원상과 플레이메이커 김종우를 앞세운 광주가 좀 더 골 결정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광주가 안정감 있는 중원과 수비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펠리페, 엄원상의 골 결정력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최근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는 대구 3백 수비를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이변을 바라보면서 대구의 -1 핸디패와 독식픽으로 광주의 일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로토 번호 79번부터 81번까지 들어온 성남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서울의 일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이 직전 수원 삼성 원정에서 0대1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반전에 3백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수비수 박정수가 경고 누적으로 전반 37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빠진 것이 뼈아픈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2m 장신 공격수 뮬리치가 직접 프리킥을 차는 등 날카로운 슈팅을 기록을 했지만 확실히 정교함은 떨어졌습니다. 밸런스 자체는 나쁘지 않은 성남인데 나상호가 서울로 이적을 하면서 공격 쪽에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칸데로프라는 용병이 복귀전을 치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 2m 장신 공격수 뮬리치에게 의존을 하는 단조로운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루마니아 공격수 부시라는 선수가 하루빨리 이 팀에 합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나상호와 기성용을 앞세운 맹공을 펼치면서 수원FC를 3대0으로 완파를 했습니다. 나상호가 2골을 넣었고 기성용 선수가 특유의 빨랫줄 택배 패스로 나상호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를 하면서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성용과 더불어서 3선에서 호흡을 맞췄던 오스마르 선수는 패스 자체는 좋은데 패스의 강도 조절이나 백패스 과정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초반에 FC 서울이 자기 진영에서 빌드업, 볼을 돌릴 때 여러 차례 패스 미스를 보여줬고 양한빈 골키퍼 역시 킥 미스를 보여주는 등 전체적으로 수비 진영에서 미스가 많았던 것이 서울입니다. 최전방 박주영 선수는 마무리는 아쉬웠는데 조영욱이나 나상호 같은 젊은 공격수들에게 공격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연계에 치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광주에서 데리고 온 수비수 홍준호는 워낙에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 자원이 부족할 때는 최전방으로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교체 투입이 된 젊은 선수인 이인규 선수는 자신감 있는 돌파로 페널티킥을 유도를 했는데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차다가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데뷔골에 실패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성남의 경우에는 역시 공격 작업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장신 공격수 뮬리치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정교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비가 좋은 강팀들을 만날수록 그러한 약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서울은 기성용과 나상호가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수비 상황에서 패스 미스가 여러 차례 나오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만약에 서울이 또다시 성남을 상대로 그러한 패스 미스를 보여줄 경우에는 성남의 경우에는 수원FC보다도 공격진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불안한 수비력보다는 서울의 막강한 공격력이 성남을 찍어 누르기에 충분해 보이는 매치입니다. 최전방에 박주영 선수의 마무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도 박주영 선수가 워낙에 노련한 선수이다 보니까 자신보다 마무리가 좋은 나상호나 조용욱 선수에게 공격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연계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성남의 공격 카드로는 FC 서울의 실책을 골로 연결할 수 있는 공격 루트 창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성용, 오스마르, 팔로세비치라는 압도적인 중원 조합으로 경기를 지배를 하면서 원하는 페이스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의 3백 수비의 한 축인 박정수가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도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는 성남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서울이 아무리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지난 홈경기 수원FC전 완승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서울의 일반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승부식 19회차에 들어온 K리그 마지막 경기는 수원FC와 수원삼성의 수원더비입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85번부터 87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반 무승부와 2.5 언더, 수원FC의 플러스 1 핸디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가 직전 FC서울 원정에서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골대만 2번을 강타했는데 아무래도 양동현이라는 토종 베테랑 공격수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 자원인 한승규, 무릴로, 김승준, 정충군, 이영재 같은 선수들이 퀄리티 자체는 좋은데 최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줄 결정력이 부족한 것이 수원FC입니다. 좌우 베테랑 풀백 측면 수비수인 박주호와 정동호 선수가 기량이 상당히 좋은데 크로스 자체도 날카로운데 문제는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서 서울에서 임대로 활약한 윤영선이라는 중앙 수비수가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데 지난 FC 서울전에서도 막판에 이인규 선수의 돌파를 막다가 페널티킥을 허용을 했습니다. 윤영선 선수가 빠른 자원들의 개인기 수비에 있어서 약점을 노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원FC의 수비도 상당히 불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수원삼성은 성남을 1대0으로 꺾고 8년 만에 개막 후 2연승을 달렸습니다. 중원에서의 밸런스와 안정감이 굉장히 좋은 것이 수원 삼성인데 왼쪽 측면에 이기재 선수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연신 뿌려대고 있고 김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성남전에서 멋진 발리슛으로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김태환과 고승범이라는 활동량이 뛰어난 미드필더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중원에는 베테랑 한석종이 버티고 있는 수원 삼성의 미드필더진이기 때문에 수원FC의 중원을 상대로도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원 삼성의 용병 니콜라우와 제리치는 아직까지 100% 컨디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니콜라우 선수가 볼터치나 슈팅 면에서 조급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시즌 초반 분위기는 수원 삼성이 2연승으로 더 좋아 보이는데 수원FC 역시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수원FC가 시즌을 앞두고 나서 2부 리그 승격 이후에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조직력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오히려 조직력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동현 선수 부상 이후에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안 된다는 약점이 있고 수원 삼성 역시 밸런스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중원에서의 주도권과 밸런스 확보는 좋은데 최전방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용병 니콜라우와 제리치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토종 공격수 김건희 선수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마무리가 아쉽다 보니까 2연승 과정에서 한 골씩밖에 득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거 수원FC와 수원삼성의 수원더비는 팽팽한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골차 승부가 연이어서 펼쳐졌을 정도로
지역 라이벌 더비라는 점에서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매치업이고, 수원FC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승규, 무릴로, 김승준 같은 선수들이 번뜩이는 움직임이 있고, 수원삼성 역시 왕성한 활동량과 유기적인 스위칭을 골자로 한 미드필더진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팽팽한 중원 싸움이 예상이 되는 매치업입니다. 양팀 모두 최전방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의외로 팽팽한 중원 싸움 끝에 무승부가 나오는 그림이 그려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언더 오버로 접근할 경우에는 2.5 언더, 수원FC의 플러스 1 핸디승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19회차에 들어온 화요일, 수요일 K리그 1 6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복식 투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풋볼살롱이 말씀을 드렸던 언더 오버와 핸디캡을 적절하게 섞으셔서 나만의 픽을 구성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프로토 승부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주중에 승무패 10회차 관련 살로만 뉴스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